하나대투증권 김호균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중국 증시가 랠리를 보인 이후에 처음으로 5거래일째 어제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는데요. 중국 증시 여전히 강세장일까요? 오늘 6거래일 6일째 하락이 아니라 반등을 보였다는 소식이 참 너무 반가운데요. 지난주 월요일까지 5거래일 상승하는 기염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5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이 46개 증권사 대상으로 신용 거래에 대한 이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는 부분이 악재로 작용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금감원 같은 곳에서 3개 대형 증권사에 이제 제재 조치를 가하면서 시장은 엄청난 급락을 했는데요. 불과 한 2, 3일 만에 그 급락을 다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또 다시 46개 증권사, 중소형을 합친 증권사에 대한 신용 규제를 이제 하겠다라는 소식에 시장은 약간 이제 악재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기는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에 의한 조정이라보다는 내부적으로 거품을 이제 방지하는 이제 그 선제적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연착륙을 하게 되면 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자 오늘도 중국 기업의 스토리 듣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예, 먼저 저도 사진을 하나 먼저 갖고 왔는데요. 사진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나올 겁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 사진의 제목을 이제는 몸 챙기고 삽니다라고 지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고령의 할머니, 멋지게 귀걸이와 목걸이를 치장하신 고령의 할머니께서 앞에 보면 누가 봐도 웰빙푸드를 이제 드시면서 계시고 계신데 뒤에는 이제 젊은 남자 직원이 서빙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의 한 메디케어 센터의 모습인데요. 예, 참 그 할머니의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건강, 웰빙, 의료에도 신경을 쓰는 이제 국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약산업을 봐야 되고, 과거 이제 지금 현재 기간 산업, 그리고 IT 산업의 성장성 못지않게 제약산업도 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의약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125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669억 달러로 7년간 5배가 넘는 고성장 상황이고요. 2014년에는 1091억 달러가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60세 노인 인구만 현재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좀 강한 산하 제한 정책으로 고령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주요 국가별 의료비 지출 규모를 보게 되면 미국이 가장 많고요. 독일, 일본, 한국, 중국 순입니다. 중국의 1인당 의약품 소비 규모는 이제 1위 미국에 비해서는 18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 한국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직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고령화 그리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걸 예상해 볼 때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사실 지난해, 지지난해 몇 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고령화가 그만큼 메가 트렌드고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는 상당한 또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인당 GDP가 충분히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좀 대두되고 있다는 점, 중국 정부에서도 앞으로 신경 써서 해결해 나갈 과제라는 측면, 정책 모멘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고령화 모멘텀, 고령화라는 이슈 가운데서 중국 생물제약이라는 기업을 골라오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아볼게요. 네, 고령화는 제약산업의 전체적으로 잡는 이슈일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꾸준한 R&D를 통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홍콩거래소 상장돼 있고요. 중국 생물제약입니다. 이 R&D 비중의 R&D 비중이 이제 매출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R&D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LG생명각이나 유황양 같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생물지향의 제품 구성을 이제 표로 보게 되면 주요 제품은 이제 간질환, 그 심장 내혈관 질환, 그리고 암 치료제이고 특히 심장 내혈관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이제 그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일반 의약품보다는 이제 좀 심각한 질병을 다루는 전문 의약품에 큰 강점을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아무래도 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롭게 보여드릴 차트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이 중국 주요 사망 원인을 보게 되면 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고요. 심장병 호흡기 질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요 사망 원인을 보았을 때 관련된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냥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 있어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했겠죠. 최근 6년간 매출액 순이익 및 평균 성장을 보게 되면 생물지향 매출액 추이 차트를 같이 보여주세요. 보시게 되면 평균 성장률이 각각 59%, 33%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생물지향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점증하는 가속도가 생긴 점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재무제표 쪽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 3가지 포인트를 주요 있게 보려고 합니다. 재무제표 보여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성장률 차원에서는 약 30%대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1년마다 30%씩 성장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영업을 얼마나 잘하냐는 이제 마진율,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20% 후반대, 28%, 29%를 육박하는 상당히 영업이익률도 좋은 회사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PER을 보게 되면 현재 계산했을 때 25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년 과거 평균 PER이 한 65배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했을 때는 지금 PER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라도 볼 수 있겠고요. 네, 과거 PER과 비교했을 때는 현재 PER 보면 2배 이상 충분히 올라갈 3배까지는 안 나오지만 2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네요. 자, 투자 아이디어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해야 되지만 사실은 투자 아이디어는 단순할수록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 사망 원인 1위 암, 2위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생산하고 있고 특히 심장 뇌혈관 분야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 생물제약 중국판 LG생명과학이다, 유한양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이제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좀 쉽게 접근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째 우리나라 기업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LG생명과학이나 유한양행을 고려했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이제 복성제약을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복성제약은 이제 홍콩과 상해에 복수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생물제약과 함께 이제 중국의 제약 블루칩 이제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물제약이 R&D라는 것에 키워드를 갖고 있다면 이 복성제약은 바로 헬스케어 산업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작 및 임대 그리고 의료 서비스 쪽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의료 서비스의 매출 증가가 상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의료 정책이 변화하고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이 고급 의료기관과 사립 체인 병원에 이제 즉 헬스케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헬스케어 쪽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 쪽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물제약과 비교했을 때 복성제약을 갖고 왔는데요. 이 복성제약과 생물제약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한다는 느낌보다는 같은 이제 제약 블루칩이지만 발전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광장에서 말하는 대체 관계보단 이제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제 관계에는 동종 업종으로서 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투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복성제약은 헬스케어 업체로 우리가 헬로우 차이나 시간에 2번이나 벌써 다뤘던 기업입니다. 12월, 1월 각각 다른 분께서 이 기업을 좀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은 또 다른 분야 R&D 쪽에 강하고 전문 의약품에 강한 중국 생물제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생물제약 그렇다면 일단 앞으로 그럼 얼마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와 함께 가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생물제약 할 때 저도 이제 발음에 샘물제약이랑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생물제약으로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물제약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역시 R&D입니다. 매출액 대비 R&D 비중 차트를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물제약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히 높죠. 꾸준히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 대비 이제 연구개발비 비중, R&D 비중 역시 꾸준히 성장해서 현재는 11.9%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014년 매출액 및 순이익이 2013년 대비 각각 20%, 26%가 증가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R&D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R&D 규모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이 전문 의약품 회사답게 이제 이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로써 현재의 가치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평균 PER 65배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이 PER이 그때 이제 과거 평균 퍼가 65배인 것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을 불구하고 퍼가 25 정도인데요. 주가의 이제 그 성장성, 주가의 수익률보다도 주가의 상승률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익 성장성이 훨씬 좋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참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되고요.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현재 작년 8월에 그 레벨업 이후에 6.9 홍콩 달러에서 8.4 홍콩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예, 최근 제 박스권 바닥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는 재차 이제 박스권 상단을 노려보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목균형표로 저는 잘 시장을 보게 되는데요. 일목균형상으로도 이제 캔들이 구름대기로 좀 올라왔고 전환선이 이제 상승한 상황에서 기준선마저 돌아선다면 이제 매수 안정권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일봉보다도 이제 주봉을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봉상으로는 최근 2년간 이제 역시 블루칩답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견조한 조정을 이제 받으면서 조정시마다 조정을 이겨내고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중국 시장이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업종별 순환매죠. 지금 제약 업종 장기적 성장성 좋은데 이 업종별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레벨업을 몇 번씩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추세가 꼭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진입가는 제가 7.5 홍콩 달러로 잡았는데요. 현재 진입에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 레벨인 8.4 홍콩 달러 1차 목표가 잡고 이제 2차 목표가는 이제 두 자릿수 가격인 10.0 홍콩 달러를 제시합니다.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스권 하단인 6.9 홍콩 달러로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 홍콩 달러는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아니고 한 중기적인 가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예. 이제 8.4 홍콩 달러에서 10.10까지 가게 되면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보유할 종목이고요. 한번 그때는 계속 이제 분할 매수하다가 10.0 홍콩 달러에서는 한번 2차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네, 한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1월 달에 홍콩 태평양이라는 이제 보아이 병원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이 홍콩 태평양의 55%의 지분을 이제 생물제약이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과 의료 서비스, 이쪽 헬스케어 산업 쪽에도 진출했다는 점에서 좀 더 이제 이 기업의 매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주셨던 차트에서 장기적인 추세의 추세선에서 지금 추세선 하단에 놓여 있는 거 맞죠? 추세선에 네, 맞닿아 추세선 있는. 네. 하단인데요. 추세선은 맞닿아 있는데 하단은 네. 아직 깨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매력적인 어떤 매수 포인트라고 보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약업체에 생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우리 정서에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한 좀 이름이기도 한데요. 중국 생물 제약 알아봤습니다. 헬스케어 쪽으로도 안과 쪽으로 진출했다는 소식, 새로운 소식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 기업을 우리 기업과 비교했을 때 LG생명과학이다, 유한양행이다 비교를 해주셨는데 참고로 LG생명과학은 10년 전과 주가 수준이 큰 변화가 없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중국의 1위 기업 중국 생물제약의 향후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네요.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 4시에 종목 카운슬러 진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명의 카운슬러가 시청자 여러분의 단 한 종목 가장 처음으로 진단을 해드리니까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